풍속화로 보는 조선시대의 양육. 조선시대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풍속화를 보면 그 힌트가 있다. 김홍도의 평안감사 향연도, 18세기 후반 그림이다. 평안감사의 뱃놀이를 구경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큰 배에 앉아 환영 인사를 받는 평안감사의 유세가 대단한데 평양기생을 실은 배가 뒤따르고 있다. 그림을 보면 유난히 아이들의 모습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보인다. 큰 남자아이는 머리를 따내렸고 그보다 어린아이는 더벅머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구경 온 사람들을 보면 전부 남자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구경을 나와 있는 것 같다. 아이를 업거나 안고 있는 것도 전부 남자들이다. 흔히 전통사회에서 양육은 전적으로 여인들의 몫으로만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아버지들은 이렇게 아이들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다. 조영석의 새참, 18세기 중엽 그림. 남자들의 양육 모습은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어렵지 않게 또 찾을 수 있다. 위의 그림 역시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새참을 먹여주는 장면이다. 아버지의 흐뭇한 표정이 살아있다. 김홍도와 김득신 등이 그린 화성행행도 팔첩병, 1795년. 조선 후기 궁중화가였던 김홍도와 김득신이 그린 임금의 능행도다. 구경은 대체로 남자들이 많이 나갔는데 이때 남자아이를 인솔하는 이들은 대부분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여자아이를 인솔하는 것은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몫이었다. 남녀 유별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들은 구경을 할 때도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때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 뒤편이나 구석에 서서 구경했다. 즉 조선시대 남자들이 남자아이들의 양육을 맡았던 건 철저한 남녀 유별의 사회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회홀례도, 작가미상, 18세기 그림. 회홀례란 부부의 혼인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로서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도 결혼 60주년은 흔치 않은데 물론 이혼율이 높아서도 있다. 평균 수명이 낮았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을 것이다. 그림은 18세기 어느 양반가의 회혼례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당시 아이들의 양육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을 잘 보면 할아버지 뒤로는 손주가 숨어 있고 아버지 뒤로도 자식이 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다투는 모습이 있는데 근엄하게 꾸짖기보다는 귀엽게 봐주는 친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흔히 조선시대 4대 부가의 아버지들은 엄하고 가정일은 소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풍속화를 통해 본 그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이문건의 육아일기. 16세기 중엽 선비 이문건이 쓴 손자의 육아일기인 양아록은 조선시대에 남겨진 유일한 육아일기다. 이문건의 양아록이 중요한 이유는 조선시대 양반과 집안의 육아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 양반과 자제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문건은 어떤 사람인가? 을사사화로 가문이 쫄딱 망하고 낙향하여 살다가 귀향이라고 나오지만 낙향이 맞다. 1551년 손주를 보게 된다. 대를 이을 유일한 혈육이었고 쇠락한 가문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문건은 손자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그래서 그는 손자의 성장 과정을
매일 기록으로 남겼다. 손자의 1살에서 7살 때의 육아일기. 이 문건은 손자가 태어나자 그 탯줄을 조선왕실의 태를 묻는 태봉에 몰래 묻는다. 걸리면 큰 화를 면치 못하는 일이었다. 원래 왕실의 태를 보관한 곳에는 나무를 베거나 땅을 일구는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산자락에 손자의 태를 몰래 묻은 것이다. 정조 때 태를 몰래 묻었다가 발각돼서 백령도로 귀양간 양반도 있다. 그런데도 이 문건은 이를 과감히 실행했고 또 보란듯이 그걸 일기에 적기까지 했다. 옳거니 여기다 묻어라. 손자에 대한 기대가 어떠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생후 7개월이 되어 이때 이가 돋았으니 이 문건은 기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손자가 태어난 지 7개월, 아랫니 2개가 났다. 생후 1년이 되자 이렇게 썼다. 손자가 창문살을 잡고 걸음마 연습을 하네. 그리고 7살이 되어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어머니가 있는 안채에서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채로 옮기게 되었는데 당시 반가의 집구조는 그러했다. 여인들은 안채, 남자들은 사랑채에 거주했다. 다만 조선 전기에 이러한 남녀 유별은 사대부가일수록 그 성향이 강했던 것이지 일반적인 모습은 아직 아니었다. 이미 고려 후기부터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교적 질서를 가정에서도 지켜나가고 있었음. 손자와 사랑채에서 보낸 첫날 밤을 이 문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손자가 이불을 파고들며 내게 안기는구나. 잠에서 깨어나면 매번 할아버지를 부르며 안기는구나. 손자 가르치기. 손자가 7살이 되어 사랑채로 거처를 옮기자 이 문건은 본격적으로 글 공부를 가르친다. 그리고 11살이 되니 술을 가르친다. 만 11살이긴 하다. 이 당시 남자들은 13세 정도면 혼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하인들의 잘못도 직접 다스리게 했다.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켰던 것이다. 농사일도 손자와 같이 감독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 풍속화에도 선비가 손자를 옆에 앉히고 하인들의 농사를 감독하는 것이 보인다. 이처럼 조선시대 남자들은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이 문건의 삶은 손주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손자가 늦은 밤에 대문 밖에서 기다리기라도 하면 이 문건은 몹시도 기뻐 일기에 적곤 했다. 자야 할 시간에도 자지 않고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네. 이것이 바로 사는 즐거움 아니겠는가. 손자의 책 읽는 모습에도 기뻐서 일기에 적었다. 머리를 끄덕이며 책 읽는 흉내를 하는구나. 책 읽는 모습만 봐도 역시 여자애들 노는 것과는 다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손자. 하지만 손자는 점차 이 문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글 공부를 싫어했고 점차 반항하는 일도 잦았다. 자, 다시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장원급제 하겠어? 아, 할아버지 싫어요. 어허, 이놈이. 특히 공부를 가르치면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갈등은 커졌다.
이렇다니깐. 내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 윤석이 종아리 걷어. 그럴 때마다 이문건은 손자를 체벌했다. 이 당시 이문건의 일기에는 무수하게 체벌 이야기가 등장한다. 종아리를 때리다 몸통을 후려치다가 엎드려서 때리고 집안 식구들한테도 돌아가면서 때리도록 명령한다. 이문건이 폭력적이었던 것일까? 당시 조선의 훈육 방법이 그러했다. 오죽했으면 조센징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라는 말까지 나왔을고, 근데 그 당시는 어느 나라나 다 그랬다. 심지어 문정왕후는 명종이 왕으로 즉위한 뒤에도 임금인 왕에게 회초리를 뜰 정도였다. 옛날엔 유럽도 다 그랬다. 하지만 이문건은 손자를 꾸짖고 매질을 할 때마다 후회하곤 했다. 언제 아이의 지혜가 밝아져 이 할아비의 마음을 알아줄꼬.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손자는 점점 반항적으로 커갔고, 음식을 왜 가려서 먹는 거냐? 점차 술꾼이 되어 11살 무렵이 되자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하기 일쑤였다. 술에 취해 드러누운 손자를 보면서 이문건은 이렇게 쓰고 있다. 손자가 술과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이러다 건강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문건의 아들은 손자가 7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이문건은 그것 때문에 손자의 주벽이 생긴 것이라며 슬퍼하기도 했다. 아이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술에 의지하여 사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눈물을 흘리며 쓴다. 제발 술 좀 적당히 마셔라. 이문건의 죽음과 손자의 뒷이야기. 그러다 이문건은 손자가 17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고, 이문건의 손자는 외갓집으로 터를 옮긴다. 이문건의 비원대로 손자는 장원급제를 하고 쓰러진 가문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이명길의 손자 이숙길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동하며 나름 뜻깊은 인생을 살았다. 지금도 충북 괴산에는 그의 후손 500여 명이 살고 있다 한다. 조선시대 아이들의 건강 상태. 조선시대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다. 4명 중 1명은 생후 1년 이전에 사망했고, 4명 중 2명은 생후 5세 이전에 사망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전체 나이로 따지면 25세를 넘기기가 힘들었음. 이문건의 손자도 눈병, 귓병, 설사, 홍역 등등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2년 경기도 양주에서 발굴된 6세 아이의 미이라를 보면 해평윤씨 미이라라 불린다. 대장 속에는 편충알이 득실거렸고, 간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폐에는 중증 결핵의 흔적이 발견됐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조선. 조선시대 사람들은 100% 기생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됨. 19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95%가 기생충에 시달렸거든. 하지만 그의 사망 원인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천연두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미이라의 몸 곳곳에 천연두 흔적이 포착된다. 17세기 초 허준의 기록을 보면 당시 천연두 환자 중 중증 환자는 생존율이 40에서 50% 정도였고, 2차 감염이 된 환자의 경우는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천연두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걸려서 그중 20%가 사망했다. 이문건의 손자도 6살 되던 해에 천연두를 앓았는데, 평소 손자가 아프면 밤새 노심초사하며 돌보던 이문건이었지만
천연두만큼은 딱히 치료제도 없었던 시절이라. 이문거는 무당을 불러 구술했다고 한다. 유자는 괴력난신을 멀리해야 했건만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